자, 그래서 D1은 어떻게 됐었느냐? 루트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여기 보시면 아시겠고 두 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증명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뭐 그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해 나가는 걸 보자. 아, 이거 뭐 다 쉽지. 어떤 거 풀까? 요거 풀까? 3번 문제 봅시다. 세 점 A, B, C에 대하여 A, C는 E, B, C일 때 모든 A의 값의 합은이라고 했어요. A, C.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길이가 같다, 거리가 같다 나오면은 양변 제곱하여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A, C의 길이의 제곱은 4배의 BC 길이의 제곱.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왜? 루트 없애려고 그러는 거거든, 얘들아? 루트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연산할 때 루트 없앨 거니까. AC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X 길이 빼세요. 그러면 나는 보통 음수를 빼버리거든? 난 습관이 연산할 때 그래요. 3에서 마이너스 5 빼니까 8의 제곱, 6-A의 제곱, 4배의 BC입니다. BC, 3 빼기 1의 제곱, 6-2의 제곱, 4, 4, 16. 됐죠? 자, 전개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64, 36, 100이죠? 2는 4, 20, 4 곱하니까 80. 풀 필요가 없네요. 모든 A 값의 합은 12가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2가 나오죠. 정답은 2번이에요. 넘겨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2라고 구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때 8번 풀기 전에 자, 우리가 미지수로 둘 때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하죠? A, 0 또는 T, 0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두죠. Y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은 0, A 같이 Y좌표에다가 미지수를 둡니다. 세 번째, Y는 X 위에 있는 점, 그럼 Y는 X 직선 위에 있는 것은 A, A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둡니다. 네 번째, Y는 FX 그래프, 곡선 뭐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는 점 A, FA로 미지수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두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문제 봅시다. A와 B점에 대하여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OP 길이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거든.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전부 다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해야 돼. 안 되면 머릿속에라도 해야 돼요. 그림도 안 그리고선 푸는 거는 말이 안 돼. 머릿속에라도 그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이 이쪽에 A라는 점이 있다라고 치는 거고요. 정확하게 무슨 막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B점은 0,1입니다. 둘 다 X축 위에 있어요. 근데 X축 위에 있는 어떠한 P점에 대하여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OP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P점 X축 위에 있으니까 A, 0이라고 두고 AP의 길이는 BP의 길이하고 같다. 제곱해서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루트는 항상 날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AP의 길이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2는 4. BP A 빼기 0의 제곱. 0 빼기 1의 제곱. 자, A제곱 날라가고요. 2A 플러스 5, 1. 그래서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라고 구해지게 돼요. A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0이에요. 그럼 예로부터 원점인 0, 0까지 OP 길이는 2가 되겠죠? 어렵거나 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해가 안 가거나. 아직은 되게 쉬울 거야, 얘들아. 되게 쉬울 거야. 이 마플 시너지의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걸로 보면 어차피 이게 여기 보이지? 여기 보시면요.
모의고사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핵심 유형 기출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되게 좋아. 그래서 교재가 좋은 거고요. 다음 이거랑 또 뭐가 있죠? 뒤쪽에 1등급 알죠? 행복한 1등급, 행복하지 않은 1등급이지. 니네들 괴롭히는 1등급이지. 그 있잖아. 그치? 서술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행복한 1등급. 행복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교재가 좋은 이유를 얘기해 줄게.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이 근처에 있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대부분의 부교재는 절반은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문제야. 그 문제가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어. 이 문제가 그래서 좋아. 이 문제집 그래서 좋은 거야. 내신 대비할 때. 난이도는 조금 있긴 한데 너희들이 이 안에서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수학은 모의고사 문제와 내신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발췌해서 학교에서 내신 문제네. 그러니까 이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대단히 좋아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문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 이외, 그러니까 니네들이 풀기는 게 뭔지는 알아야지. 너희가 뭘 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 이외의 문제들이 있죠. 왕중요랑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문제집이 구성이 좋은 이유는 이 문제들이 학교들 기출 문제예요. 분당권이 아닌 전국적인 그냥 학교들 기출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들 여기다 수록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풀면 고등학교 그래도 내신 대비 어느 정도까지는 중간 클래스까지는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돼요. 자, 15번 보자. 자, 삼각형 ABC. 자, ABC 세 점이 있는데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일 때 상수 A가 너무 쉽죠? 직각 삼각형이에요. A가 90도래. 그럼 A다 90도 쓰고. 자, 그리고 너희들 도형에서 알파벳 기호를 매길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매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요렇게 됩니다. 자, 너네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들 풀 때도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매기고 있다는 거 알파벳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아마. 법은 아니야. 하지만 관례, 약속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자, 90도지요. 다음 1,1, 얘가 1,1이래. B점 3,2예요. C점 A,5예요. 자, 상수 A 값 구하래요. 그럼 얘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니까 BC 길이의 제곱은 AB의 길이의 제곱, CA의 길이의 제곱과 같죠. BC 길이 제곱 합시다. A-3의 제곱, 5 빼기 2, 3의 제곱, AB 3 빼기 1의 제곱, 2 빼기 1의 제곱, CA A-1의 제곱, 5 빼기 1의 제곱. 자, 식 정리합시다. A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 넘어가서 마이너스 4A 될 거고, 3, 3, 9, 2, 18, 4, 1, 1, 6, 22.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정답 3번이죠. 되게 쉽지? 터프를 풀어줄까, 얘들아? 근데 터프는 너희들이 좀 손을 대보는 게 좋기는 한데 내가 손을 대줄 수 있는 것들은 대줘 보도록 할게. 21번. 자, 외심이죠. 삼각형은 5가지 심을 갖고 있다. 삼각형은 첫 번째, 외심. 두 번째, 니네도 어차피 동일 방식 다 배운 애들이니까 그냥 지금 설명해 버릴게. 내심. 세 번째, 무게중심. 네 번째, 수심. 다섯 번째, 방심. 방심했지. 자, 외심입니다. 외심의 정의가 뭐니, 규태야? 외심은 뭐야? 밖에 있어? 변에 있어?
귀태 똘똘해 보이는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자, 외심은요?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내심은요?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현성아, 무기중심은 뭐야? 외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 무기중심은? 어? 삼각형의 중심? 비슷하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각형에도 무게중심이 있어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니네들 요즘은 안 하지? 너무 옛날 놀이니? 에이씨. 야, 니네 아무런 것도 없니? 그냥 오 이런 것도 안 해? 에이씨. 나 이거 할 때마다 이걸 하면 애들이 다른 애들은 오 이러는데. 자, 수심은요? 아, 방금 내가 한 게 무게중심이야? 사각형의 무게중심도 구할 줄 알아야 돼, 니네 나중에. 사각형의 무게중심도 있어. 그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부터 나아간다. 나중에 배울 거야. 수심은요? 수선들의 교점이에요. 각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들의 교점이에요. 방심은요? 방접원의 중심입니다. 말이 좀 웃기지. 방자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방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하거든. 자, 외심입니다. 그러니까 갖는 특징들은 알아야 돼. 외심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야. 모든 삼각형들은 제각각 외접원을 가져요.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래서 갖는 특징들은 어디서 나오냐? 원의 특징에서 나와요. 원은 뭐냐면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 라는 특징을 갖죠. 근데 원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다 뭐가 되죠? 변들이 다 현이 되는 거죠.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에요. 현은 원에서 수직 2등분됩니다. 수직 2등분돼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져요. 수직 2등분됩니다. 됐죠? 다음 내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이죠. 좀 조그맣게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 뭐 대충 이렇게 생기다 치자. 자, 원,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 있어요. 그 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각 변까지의 거리는 같다. 각 변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게 특징. 다음, 각 꼭지점에 연결을 하면 내각을 2등분한다. 라는 특징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이런 도형의 성질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자, 무게중심. 잘 알죠, 여러분들.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돌려서 찾는 게 아니야. 대변의 중점. 대변의 중점. 대변의 중점. 이런 식으로. 대변의 아이씨, 좀 너무 이쪽으로 갔네. 대변의 중점을 연결을 하면 얘네들이 다 한 점에서 모여요. 그래서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얘가 무게중심이 돼요. 얘는 실제로 여기다 핀으로 꽉 꽂고 돌리면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돌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면적이 다 그러하거든. 면적이 전체 넓이가 S면 6분의 1에서 6분의 1에서 6분의 1에서 6분의 1에서 6분의 1에서 6분의 1에서로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게가 얘가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호경아. 호겸이었지? 겸. 자, 얘는 어떤 특징 갖니? 얘가 2대1 내분점이야. 무게중심이. 길이의 비가 2대1이에요. 2대1. 2대1이라는 특징을 갖죠. 이게 무게중심이었어요. 수심은요. 그러니까 지금 내심, 수심, 광심 이런 것들은 방심 거의 안 나와. 얘네들은 다 우리가 직선을 배워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밖에 안 하고 있거든. 아직 직선 단어가 안 들어갔어. 그래서 아직은 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배워보자. 수심은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떨어뜨려요. 수선을. 대변에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을 떨어뜨리세요. 대변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리면 걔네들이 다 한 점에서 모입니다. 한 점에서 모여요. 얘를
수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너희들 중3-2 과정에서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요거 본 적 있지 않니? 중3-2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그쵸? 배운 적 있어요. 자, 방심은요. 방저번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사실 크게 볼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 중3 과정에서도 역시나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이야. 이게 방저번이고 여기가 방심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접점까지의 길이는 삼각형의 둘리하고 같습니다. 이런 거 특징들 같죠. 그래서 뭐 내리면 여기 접점 수직,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됐죠? 이게 방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은 5가지 심, 5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방심은 크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알 필요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알아야 돼.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지금 이 문제 뭐지? 수심을 하자. 수심. 자, A점, B점, C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보통 P라고 둡니다. X,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떤 특징을 갖는지 보고선 찾는 거. 혹여마 졸리면 너 뒤에 일어나. 졸지 마라.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와 PC의 길이가 셋 다 같다. 선생님 길이가 같다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곱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그럼 PA의 길이의 제곱이야. A점 마이너스 1,0, P점 X, Y, B점 2, 6, C점 5, 마이너스 3. PA의 길이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0의 제곱. 그래서 루트는 다 날려요. 제곱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PC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연립방정식이에요. 첫 번째 등식과 두 번째 등식을 연립해야죠. 첫 번째 등식을 풀자. x제곱 날라가고 y제곱 날라갈 거예요. 정리하면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y 2는 4, 6, 6에 36 플러스 40. 정리합시다. 다 넘기면 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39는 0. 다음 두 번째 정리하자. x제곱 y제곱 날라가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y 플러스 40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6y 3, 3, 9, 5, 25 34 플러스 34. 그래서 두 개 연립해야 돼요. 자, 식 정리하자. 넘기니까 6x 마이너스 18y 플러스 6은 0. 얘랑 연립하죠. 변변 빼세요. 얘한테서 얘 빼니까 30y. 얘한테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45는 0. 분수로 나오네. y는 2분의 3. y에다 2분의 3 넣자. 6x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6, 3, 18. 마이너스 39는 0. 6x는 마이너스 21 넘기면 플러스 21. x는 3, 2, 6, 3, 7에 21. 됐죠? x 더하기 y는 5. 정답은 5가 됩니다. 정답 5예요. 24번.
오늘 차근차근 나가자. 차근차근. 오늘 과제? 너무 한참 내려가니? 유형 15까지 나갈게. 자, 30번 봅시다. 보자. 두 점 A, 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합의 최소값을 그때 점 P의 좌표를 B, 0이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구할 때에는 첫 번째 2차식 나오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그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두 번째 기하적인 해석이 있어요. 아까 했던 거 같이 아까 했던 거 좀 전에 했던 문제 있었잖아. 그쵸? 요거 이런 거 같은 거 A점과 B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 A점 여기 있고요. B점 여기 있고요. 5,-3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 여기 썼어. 그럼 AP 더하기 PB는 이 길이에요. 차라리 AP 플러스 PB가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P점은 어디 쓰면 되냐면 차라리 AB 중점은 아니고요. 여기 어딘가 아무데나 다 괜찮아.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니까 최소 길이가 될 거다. 이건 무슨 기하적 해석인 거죠.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얘는 30번 A점 0,1과 B점 4,3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0,1 A점 여기 대충 있다고 치고요. 4,3 B점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X축 위에 있는 점 P점에 대하여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우리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서 배우죠. 그게 아니라 이 길이의 제곱과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에요. 하자. AP 제곱이에요. 자, P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B, 0이라고 두고 있죠. B의 제곱 0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 BP 제곱 B 빼기 4의 제곱 3 빼기 0의 제곱 정리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8B 4, 4, 16 66에 36 1, 9 40, 52, 62 이렇게 나오죠. 근데 2B? 이거 6이 아니구나. B구나. 내가 내 글씨를 몰라 말르네. 자, 그래서 2B 제곱 4, 4, 16 9, 25 1, 26 자, 보니까 2차식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시다. 2에 B제곱 4B 2는 4 8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8 하면 플러스 16 2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 16 뭐야 왜 16이야 18이지 4, 2, 8, 16 오케이. 자, 결론 이런 얘기죠. P점의 좌표가 몇 콤마? 2, 0 B가 2니까 1대 최소값
1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죠. 뭐가 A야? 최소값? A 플러스 B. 정답 20. 이렇게 됩니다. 다음. 뭐를 풀까? 차라리. 이거 중선 정리는 좀 외워두세요. 중선 정리. 파포스의 중선 정리하는 거예요. 파포스의 또는 파푸스에 상관없습니다. 중선 정리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자, 공식은 외우세요. 이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중선이 있었을 때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의 길이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즉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 합의 2배랑 같다. 자, 이런 거야. 원래 도형이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유클리드 기하야. 됐고요. 그냥 어려운 기하예요.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기하가 먼저 있었는데 기원 후 몇 세기인지 까먹었다. 데카르트가 도형을 평면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니네들 중학교에서 배워서 알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야, 호겸. 일어나든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죠, 방법. 다 배우잖아. 외우잖아, 그거. 그치? 그런 거 같이 증명하는 게 너무나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도형의 성질들을 우리가 평면 위에다 올려서 좌표로 바꾸니까 얘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증명이 되게 쉬워지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해석기하라는 거예요. 뭐 잘은 몰라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원래 있는 공식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이.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얘는 무슨 정리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정리를 우리가 평면 위에다가 올려서 평면 위에서의 좌표점으로 바꿔서 증명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평면 위에다가 올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되느냐? 얘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야. 평면 위에다가 올려서 어떤 성질을? 얘가 갖는 원래 공식이 있는 거야. 그 원래 공식을 평면 위에다가 올려서 증명하자. 그 증명이에요. 잘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니네들 학교에서 증명하여라.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 너네도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각 학기당, 각 시험당 증명 문제는 한 문제씩 잘 나온다고 보면 돼.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럼 내가 모든 점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A점, B점, C점이 있었어. 길이의 제곱, 길이의 제곱, 길이의 제곱 막 이러니까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서 점으로 하면은 A, B, C, D, E, F 막 이렇게 하면은 문자가 6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공식을 요거 가지고 공식을 증명하면 너무나 힘들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축 위에 올려버렸어. 그럼 X축 위에 올리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 그래서 미지수 문자가 2개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여기 어디에는 중점, 중선에 대하여 이 길이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차라리 Y축 위에다가 올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Y축 위에다 올렸어요. 그럼 얘가 C,0이면 얘는 마이너스 C,0이겠네? 그래서 문자가 몇 개밖에 안 쓰여요? A, B, C 3개밖에 안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무엇을? 우리가 그 전까지 쓰던 계속 하던 그러한 공식들이지만 걔네들을 우리가 평면에 올려서 증명합시다라는 걸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거야. 그 중에서 이 공식은 조금 외우세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공식 외울 때는 저렇게 문자로 외우는 거 아니야. 문자로 외우는 거 아니야.
왼쪽 제곱 더하기 오른쪽 제곱은 중선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합의 2배. 합의 2배. 합의 2배. 외우세요. 이거 문자로 단순하게 외우는 거 안 돼. 그렇게 외우면 안 돼. 하자. 증명해 봅시다. A, B의 제곱, A, C의 길이의 제곱은 하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이거 AC 제곱이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B 마이너스 0의 제곱. 정리하면요. A제곱 더하기 2CA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 마이너스 2CA 더하기 C제곱. 그래서 2CA가 지워지죠. 그래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네모 박스에 들어갈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다음 AM 제곱, MC 제곱, AM입니다. 0,0이니까요.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 MC 길이는 C죠. C의 제곱.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공식 증명이 끝난 거죠. 얘 2배 하면 얘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아래쪽에 공식 증명이 다 끝난 거예요. (34번) 공식에다 대입해서 바로 푸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34번, 33번, 34번 지금 푸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이때 공식 안 외웠어? 모르겠어? 왼쪽 제곱 더하기 오른쪽 제곱은 왜 이렇게 좋아? 호겸이 그러게 이거 어딨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5제곱의 2배. 그렇지, 2배를 안 했잖아, 2배. 아, 맞다. 아, 지금은 수업 때는 이렇게 하자. 이따가 줄게. 이따가 줄게. 갖고 올게. 아, 원래 선생님 지금 깜빡한 이유가 고등학생 형 누나들은 내가 책이 풀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푼 거를 다 보거든. 갖다 줄게. 거기다 풀자. 갖다 줄게. 지금 요것만 이렇게 다 하세요. 줄게요. 지금 갖고 오는 게 낫겠다. 5분간만 쉬어. 5분. 하자. 다들 푸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 질문 없어요? 자, 4분이죠. 공식이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A, B점 x1, y1 평면에서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B점 x2, y2라고 하는 점이 있었을 때 선분 A, B에 M 대 N
내분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을 예를 들어서 P점이라고 했을 때 내분점 P를 구하는 공식을 배웁시다. M 대 N 내분점이면요. 하자. 할 때에 M 플러스 N. M 플러스 N. 역시나 얘도 문자로 외우기보다는 연산하는 과정을 외우세요. 먼저 X좌표를 이렇게 곱하세요. X자로. 그래서 MX2. MX2 더하기 NX1이에요. NX1. MY2. 문자로 외우지 마.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연산하는 과정을 외우세요. NY1. 더하면 되죠.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평면에서 M 대 N 내분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평면에 이렇게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어요. 그러면 M 대 N 내분점의 좌표, P의 좌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요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점 A는 P 아래 중점이다. A는 P와 R의 중점이다. 맞죠? 두 칸, 중점 맞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점 Q는 PB를, Q는 P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맞죠? 그러면 BP의 입장에선 2대1 내분점이죠. PB의 입장에선 1대2 내분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P점을 시작하는 점,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B를 끝나는 점, 그래서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종점인지 잘 헷갈리지 마세요. 1대2에 따라서 다릅니다. BP의 1대2 내분점은 1대2 내분점은 A예요.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잘 봐. 디귿! 점 R은 AS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뭐야, 다 맞네. 정답 5번이요. 뭐가 나을까? 오케이. 42번 풀어보세요. 얘네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42번 풀어보세요. 내가 또 다시 또 풀어줄 거야. 보니까 다들 막 A, B 막 이렇게 문자 많이 도는데 문자를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연산식이 힘들어져요. 문자는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44번이요. 이번엔 점의 좌표를 아까 여기 있던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44번이에요. 역시나 터프를 할까? 그냥? 터프가 없네? 네. 그냥 기출 왕중요로 풀게요. 47번 볼게요. 47번으로 볼게요. 선분 A, B를 1대 B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자, 그러면 연산을 할 때 선생님이 자, 선분 A, B를 선분 A, B A점 쓰시고요. B점 쓰시고요. 1대 B. B는 위에다 쓰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너희들 나중에 기하 과정 들어가면 내분이 아니라 외분이라는 것도 배우거든? 외분. 내분 말고 외분도 있어. B를 위에다 쓰셔야죠. 이거 아래다 쓰시면 답이 달라지거든요. 내분은 상관은 없어요. 내분은. 근데 외분 나중에 할 때. 그러니까 습관을 아예 맨 처음에 이렇게 드립시다. 자, 그러니까 B를 항상 B는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B를 위에다 쓰세요. B는 하늘에서 내리니까. 자, 보자. 그러면은 내분하는 점의 좌표 2,-1은 어떻게 해서 나왔지?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콤마 1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11 플러스 4B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2는 얘예요.
연립해야 되겠죠? 2는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1 플러스 b 곱하니까 2 플러스 2b a 플러스 b 2 플러스 b는 a 식 하나 나왔고요. 하나 더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b 마이너스 11 플러스 4b 1 플러스 b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1 플러스 4b 뭐야? 하자. 5b 10 b 2 a 4 계속 합시다. 자, 선분의 a p를 b가 2랬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였을 때 P점, 그 P점을 찾으래요. A, P, A점, P점, 순서대로 C점, 종점, P점, 알파, 베타래. 1대 2, B는 위에다 쓰라고 그랬고 문자로 외우는 거 아니야. 연산하는 과정을 외우세요. 자, 3, 마이너스 2가 바로 내분점이래요. 내분점은 3분의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8 됐죠? 알파 7 왜? 3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요. 10 베타 마이너스 14 됐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7이네요. 정답 2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산을 내가 이렇게 한 거 본다고 해서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애들 다 까먹거든. 내분점식은 꼭 되게 까먹더라. 48번 지금 푸세요. 하는 게 나으니까. 또 이어서 하자. 자, 55번 풀게. 선생님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좌표를 다 줬네요. 55번이에요. 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점 P에 대하여 APC의 넓이, APC의 넓이가 ABP의 넓이의 2배래. 그러면은 봅시다. 얘랑 평행할 것 같다. 이쪽 삼각형의 높이도 H, 이거 삼각형의 높이도 H, 둘이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넓이의 B는 결국에는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가 되는 거죠. 넓이의 B가 되는 거죠. 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H, 넓이 B가 1대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 말을 표현을 다르게 했다 뿐이지 점 P는 변 BC의 1대 2 내분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P의 좌표를 찾으래요. 자, A점은 왜 줬니? 자, B점. 자, 시작점 B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C점 5, 1. 자, B에서 C 방향으로 1대 2입니다. 내분점 3분의 5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4 끝났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2. 그래서 4번입니다. 아, 빔 프로젝트가 잘 안 보인다, 니네. 저쪽에서 보니까. 이게 저녁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 지금 빛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과제 이것도 다 낼게.
알겠지? 각 유형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핵심 유형 기출문제까지도 유형 안에 있는 건 그냥 다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끊임없이 그냥 내가 유형 13까지 과제라고 하면 거기까지 그냥 다 해오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희들이 아, 이게 힘들다, 이게 어렵다, 진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탈락시키고 할 테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번 해와 보자, 얘들아.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와 봐. 자, 나는 61번을 풀게. 이게 지금 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내외 분점 있죠? 그냥 그거 가지고 문제 다 해결하는 거야. 특별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직선 y는 3x 플러스 k 직선이 이렇게 PQ점에서 만난대. PQ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래.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1대 2 내분하는 점이 있어서 얘 x좌표가 1이래. 자, 아무튼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점과 뭐 어렵다. 얘 점이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PQ를 뭔가 알아야지 이 점을 구하겠죠. 그래서 P점과 Q점 어떻게 하면 되죠?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교점이니까 연립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립했어요. 그런데 K가 들어가서 얘네들 P점과 Q점을 구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합시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면 P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자, 알파를 2한테 대입해도 되고 2한테 대입해도 돼요. 어떤 게 나을까? 이게 낫겠다. 3알파 플러스 K. Q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3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둡시다. 자, 그래서 P에서 Q 방향으로 몇 대 몇? 1대 2 내분점이랬죠? 찾읍시다. 3분의 베타 2알파 콤마 3분의 3베타 플러스 K 6알파 플러스 2K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얘가 뭐래? 1이라고 했죠. 얘가 1이라며 X좌표가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자, 이제 그거 풉시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5고요. 베타 플러스 2알파가 3이죠. 하자. 변변 빼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는 2. 베타는 3.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죠? 1, 9, 12, 21, 21 플러스 3K. 그럼 어떻게 해서 K를 찾을 거냐면 얘 직선 위에 있네. 그러니까 직선에다가 요 점을 대입하겠어요. 알파가 마이너스 5라고? 얘한테서 얘 빼면 마이너스 알파. 얘한테서 얘 빼면 2 마이너스 2. 미안. 그럼 베타도 바뀌겠죠? 마이너스니까 7이겠죠? 네. 에이, 3분의 7, 3, 21, 12, 9 플러스 3K.
자, 얘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다가 갖다가 집어 넣읍시다. y는 3x 플러스 k에다 넣을게. y 집어넣어야죠. 는 3x 플러스 k. 아이씨, 똑같이 나오잖아. 상수 k 갖고 가라고? 1대2로 내분하는 점. 잠깐만. 얘잖아. 여기서 k를 구하면 되는구나. 내가 멍청하게 했구나. 자, 여기 알파, 베타 찾았죠? 마이너스 2, 베타 7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봅시다. 두근의 곱 마이너스 k, k 14. 14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이 27번으로 나왔지? 27번이면은 4점짜리인데. 다음. 자, 여기 혹시 니네들 외분점 공식 이거 배웠었니? 외분점? 그래? 이거 배웠어? 배우면 좋아. 나도 고등학생들 내신할 때는 가르쳐. 그래서 선행할 때 안 가르쳐주고 그냥 넘어갔었거든. 왜 그러냐면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외분점이. 그래서 외분점이 시험에 안 나오느냐? 아니, 나와. 다르게 변형해서 나와. 내분점을 이용해서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해서 나와. 근데 만약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외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풀면 돼. 그래서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외웠으면 잘했어요. 근데 원래는 교과 과정 넘어가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였기는 해요. 자, 67번을 같이 해보자. 자,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도점 A, 마이너스 5,0, 1,3.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A점은 X축 위에 있고 B점은 X축 위 더 평면에 있네. 자, 어쨌든 직선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대. 선분 AB가 아닙니다. 직선 AB 위에 있대요.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2배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1, P2를 구하래요. 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1,3이 있어요. AB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쫙 이어져 가죠. 이 직선 위에서 P점이 어딘가에 있어서 5점은 당연히 원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2배가 되래.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있어서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2배가 된대. 2배가 되도록. 따라서 P1은 어떤 점이에요? 선분 AB의 2대 1 내분점이죠. 자, 하나 더. 그것만 있느냐? 직선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P2는 어떤 점이 될까요? 선분 AB에. 니네들 외분점 배웠다니까. 아이씨, 또 이름을 까먹었어. 어디 갔지? 윤교야. P2는 AB의 뭐죠? 외분점인데 몇 대면 외분점이에요? 헷갈려 이거. 한 명. 현승아.
P2는 A, B의 뭐야? (2 대 1) 뭐? (1 대 1)? 자, 이리안. 그래. 김지한. 어. P2는 A, B의 몇 대 몇 뭐야? 이거 헷갈려요. 맞추는 사람. 자, 그냥 내가 할게. 자, P2는 A, B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분점이죠. 근데 푸는 건 그거 가지고 안 풀 거야. 난 교과 과정대로 풀어줘, 얘들아. 외분점으로 풀진 않을 거야. A, B의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점인데 A, B의 그러면 A 시작점으로부터 2칸, B 종점으로부터 1칸. 그래서 2 대 1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 대 1 외분점이에요. 자, 근데 교과 과정대로 풀자. 그럼 얘를 교과 과정대로 어떻게 풀까? 자, 만약에 P2점의 좌표를 C,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대로 안 풀어요. 뭐라고 풀어야 되느냐? 내분점을 찾으세요. 여기 B. B는. 그럼 B는 A, P2의 뭐죠? 그렇죠. 1대1. 그렇죠. 중점이죠. 중점. 1대1 내분점. 중점을 얘기하는 거죠. 중점이에요. 중점. 이렇게 해서 바꿔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외분점은 안 되겠죠. 교과과정 아니니까 나중에 수행평가나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심지어 감점한다고 아예 명시하는 선생님도 계죠. 교과과정대로 해야 된다. 니네 외분점 학원에서 풀어온 걸로 풀면 감점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알면 좋으니까 그냥 아는 게 뭐야. 알면 어때서. 자, 그래서 이걸로 풀어야 돼요. AP2에. 자, 구하자. 중점이니까 중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2분의 1대1이니까 2분의 x좌표끼리 더해 2분의 y좌표끼리 더해. 이게 내분점 1대1 중점이에요. 중점. 얘가 B. 됐죠? C 7이네요. D 6이네요. 그래서 네, 7 들어가면 1 나오고 6 들어가면 3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P2점의 좌표 7,6이네요. 자, 요거는 그냥 구합시다. A, B의 2대1 내분점 P1. P1 구합시다. 자, A점. 귀찮아도 그냥 좌표를 하나씩 더 쓰고 하는 게 연산 실수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쓰고 해, 얘들아. 자, 3분의 2 마이너스 5 6 0. 그래서 마이너스 1,2죠. 이게 P1의 좌표입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건 P1, P2 사이의 거리 구하래. P1, P2 사이의 거리.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 루트 5. 정답? 어? 뭐야? 아, 7,6이었지. 왜 1,3 하고 있니? 미안. 7,6이었죠? 다시 구합시다. 7,6이었죠? 루트 88에 64. 44, 16. 루트 80. 16 곱하기 5. 정답 3번이요. 유형 15까지 못 나가고 13까지 나갈게요, 오늘은. 합시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그럼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A점의 좌표 A, B, B점의 좌표 2, 1, C점의 좌표 4, 마이너스 3.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 M이 있습니다. 다음 A, M에 대하여 2대 1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었을 때 A, B를 구하시오. 이거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그냥 무게중심 하면 되는데 아직 무게중심 안 나온 유형이니까 무게중심 아닌 걸로 그냥 풀어볼까? 그냥 무게중심으로 하자 얘들아. 3분의 A 플러스 6 X좌표끼리 더해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죠. 3분의 Y 좌표끼리 더해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3분의 X끼리 더해 3분의 Y끼리 더해야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가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되죠. 정답 1번이요. 정리하세요. 유형 14까지 낼게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유형 14까지 과제입니다. 72번 지금 풀어보세요. 72번.